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기술이 남미 페루 쿠스코에서 벌어진 환경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하루 450톤의 쓰레기, 관광객의 발길이 끊길 위기에 놓인 마추픽추, 그리고 유네스코의 경고까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변화는 결국 쿠스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과 남미 시민들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쿠스코에서 일어난 기적의 배후를 파헤치고 한국의 환경 기술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게 된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오늘의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 58세의 여행사 대표입니다. 세계 각국을 다니며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지만 이번에 방문한 페루 쿠스코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안겨준 곳입니다. 바로 관광 도시가 직면한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시작은 단순한 출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쿠스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마추픽추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또한 한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방문했는데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느낀 인상은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숙소로 향하는 도중 눈에 들어온 건 끝없이 이어진 쓰레기 더미와 악취였습니다. 특히 거리 구석구석에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들이 더운 날씨에 썩어가며 코를 찌르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저를 안내해준 가이드 카를로스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쿠스코는 하루 450톤이 넘는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처리할 방법은 턱없이 부족하죠. 매립장도 이미 포화 상태라 쓰레기가 그냥 길거리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문제도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마추픽추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를 비롯한 각종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도시 환경을 더럽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네스코로부터 환경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마추픽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초래했습니다. 이 경고는 도시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쿠스코 주민들은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카를로스와 함께 현지 매립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의 노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립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지만 일부 직원들은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손으로 직접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절망감이 역력했지만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창문을 열자 바깥에서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쿠스코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때 문득 한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무려 98%에 달하며 매립장으로 보내는 일반 쓰레기조차 철저히 분리되어 대부분 재활용됩니다. 특히 RFID 계량 시스템은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 비용을 부과해 배출량을 크게 줄인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죠. 이러한 기술과 시스템을 쿠스코에 적용한다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카를로스에게 이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한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정말로 가능하다면 쿠스코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실행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카를로스의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관인 코이카 KOICA를 떠올렸습니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특히 환경 문제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코이카와 합력하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저는 곧바로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쿠스코의 문제를 해결할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쿠스코의 심각한 환경 문제, 한국의 성공적인 기술 사례, 그리고 이를 쿠스코에 맞게 조정한 맞춤형 해결 방안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쿠스코의 열악한 인프라를 고려해 초기에는 간단한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재활용 선별장을 도입한 뒤 점차 RFID 시스템을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했죠. 몇 주 후
코이카로부터 프로젝트가 예비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쿠스코로 돌아가 카를로스와 주민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운 기대와 희망의 빛은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를 잘했다고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문제들, 현지 주민들의 협력, 그리고 재정적인 제약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스코를 위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예비 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실행 계획이 시작되었다. 나는 다시 쿠스코로 돌아가 현지 주민들과 만났다. 이번에는 한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쿠스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설득해야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분리배출, 재활용, RFID 계량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그들에게 생소하고 복잡한 문제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쓰레기를 돈 내고 버리라니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부정적인 반응을 직접 접하니 답답함이 밀려왔다. 나는 차분히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이 기술은 쓰레기를 줄이는 데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퇴비와 재활용품으로 지역 경제에 이익이 생길 겁니다. 무엇보다 깨끗한 환경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망설이는 주민들이 있었지만 그중 몇몇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특히 가이드 카를로스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는 나와 함께 주민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지금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내디디면 그걸 시작으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박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첫 단계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초청된 기술자들이 쿠스코의 환경에 맞는 설비를 설계했고 건설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일자리를 창출했다. 현재 열악한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비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퇴비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이 퇴비는 지역 농부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겁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설비를 둘러보던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한 농부가 다가와 말했다. 그럼 우리도 이 퇴비를 써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건 정말 좋은 변화일 겁니다. 처리 시설이 완성된 후에는 재활용 선별장도 건설되었다. 쿠스코에는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했다. 나는 현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분리배출 방법과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주민들도 점차 참여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선별장에서 일을 시작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 선별장에서 만난 한 여성 근로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전에는 그냥 쓰레기였는데 이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원이 되었어요. 이 일이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계량 시스템도 주요 지역에서 시범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쓰레기를 버리는데 비용을 내야 한다는 개념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배출량을 줄일수록 비용이 절약된다는 점을 이해한 주민들이 점차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쓰레기를 분리해 배출하면 재활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엄마한테 음식물 쓰레기랑 플라스틱을 따로 버리라고 했어요. 엄마도 이제 따라 하세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웃음을 지었다. 아이들은 변화의 중요한 씨앗이 되고 있었다. 지역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환경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가정으로 가져가고 그로 인해 부모들도 조금씩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애가 매일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난리라서 이제는 제가 먼저 신경 쓰고 있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제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이 과정에서 문제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했고
RFID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도 많았다. 왜 우리가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하죠? 이건 우리를 통제하려는 거 아닌가요?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신이 해소되었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쿠스코 거리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곳곳에 설치된 재활용 쓰레기통은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악취도 사라지고 있었다. 환경 개선은 주민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거리에서 만난 한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다. 쿠스코가 이렇게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방문했어요. 훨씬 좋아졌네요. 이전보다 더 머물고 싶어요. 이 모든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쿠스코가 점차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게 될 것이었다. 쿠스코에서의 프로젝트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거리의 악취가 줄어들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재활용 선별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역 주민들도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하며 점차 시스템에 적응해 갔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그렇듯 예상치 못한 도전과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한 지역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RFID 쓰레기 계량 시스템.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나? 기사는 RFID 계량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일부 저소득 가구에서 배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시스템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기사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쓰레기를 돈 주고 버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만난 한 주민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항의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카를로스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기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정서와 현지 상황에 맞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용 부담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이카와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 끝에 나온 해결책은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는 비용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은 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고려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며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 위기는 단순한 비용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시스템을 비판하는 일부 단체에서는 한국 기술에 대한 불신과 쿠스코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하던 몇몇 직원이 우리의 쓰레기마저 외국 기업에 팔리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지역 사회 내 갈등을 부추겼다. 나는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아갔다. 카를로스와 함께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가 선별하는 재활용품은 전부 지역 경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익은 다시 쿠스코의 환경 개선에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은 이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한 일을 지역 주민들에게 더 알릴 수는 없을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나는 깊이 공감했다. 이후 우리는 재활용 선별장에서의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커뮤니티 센터와 학교에서 상영하기로 했다. 영상을 통해 주민들은 재활용품이 어떻게 처리되고 그 수익이 지역 사회에 어떻게 환원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노력 끝에 주민들의 반발은 점차 누그러졌지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어느 날 재활용 선별장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한 트럭 운전사가 플라스틱과 유리가 섞인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반입하면서 선별 작업이 중단된 것이다. 이 문제는 시스템 내에서 작은 실수가 전체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카를로스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기술은 도입되었지만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의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제대로 분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모든 가구에 분리배출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점차 해결되었지만 나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기술의 도입만으로는 완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이었다.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스코는 점차 안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거리 곳곳에서는 재활용 분리수거가 점차 생활화되고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는 생산된 퇴비가 지역 농가에 활발히 공급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이 퇴비 덕분에 작년보다 수확량이 20%나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이 계속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한 마추픽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로부터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졌다. 한 프랑스 관광객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쿠스코를 다시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정말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거리도 깨끗하고 사람들이 더 친절해졌어요. 이곳이 다시 오고 싶은 도시가 되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았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았고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이 흐른 뒤 쿠스코는 전혀 다른 도시로 거듭나 있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크고 작은 위기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협력과 한국 기술의 융합이 점차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한때 거리 곳곳에 쌓여있던 쓰레기와 악취는 사라졌고 도시 전체가 깔끔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는 매달 수천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퇴비를 생산했고 이 퇴비는 지역 농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 이 퇴비는 저희 농장의 생산성을 2배로 올려줬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면서 가족들의 생활도 훨씬 나아졌어요. 재활용 선별장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선별장에서 만난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이 일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쿠스코 주민들 역시 변화에 익숙해졌다. 쓰레기 분리 배출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고 RFID 계량 시스템 덕분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초기보다 40% 이상 줄었다. 이런 노력은 쿠스코의 거리와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은 환경 개선은 관광 산업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덕분에 쿠스코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이전보다 15%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유럽 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들은 쿠스코가 환경을 개선한 사례에 감명받았다며 마추픽추만큼 도시 자체를 즐기기 위해 찾는다고 말했다. 여기가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몰랐어요. 쿠스코는 이제 단순히 마추픽추로 가는 길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었네요. 한 프랑스 관광객의 말처럼 쿠스코는 이제 남미에서도 가장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인정받게 되었다. 유네스코는 쿠스코를 세계문화유산 지속가능 관리 모델 도시로 선정했고 쿠스코의 성공 사례는 CNN, BBC 같은 세계적인 언론에서 보도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와 칠레의 산티아고 같은 다른 남미 도시들도 쿠스코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성과는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였다. 쿠스코가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기술 도입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술과 주민들의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갔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프로젝트 초기부터 함께했던 카를로스와 한 잔의 커피를 나누며 그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처음에는 정말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박 씨와 한국 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카를로스, 이건 한국이 아니라 쿠스코 주민들이 이룬 변화예요. 제가 도왔던 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죠. 우리는 함께 웃으며 쿠스코의 밝은 미래를 기원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쿠스코 프로젝트의 소식을 주기적으로 듣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갔다. 몇 년 후 쿠스코는 남미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변화는 기술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의 의지와 협력이 뒷받침될 때 그 변화는 진정한 기적이 된다. 쿠스코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가 배우게 될 또 다른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